그다음 이제 이거 딥시크 관련해서 딥시크 나온 다음에 이게 결국 전력 인프라 기업들도 주가가 좀 많이 크게 하락하고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도 주가가 엄청 최근 하락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어제도 뭐 비스트라 에너지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를 필두로 해서 그동안 작년에 정말 좋았던 유틸리티 기업들 하락을 좀 크게 했는데 이게 일단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이 일단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궁금해하더라고요. 이 딥시크 이후로 전력 수요가 조금 생각보다 증가가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일단 기업들 측에서 하는 말은 다들 너무나도 주문이 많이 빌려오고 있고 딥시크 이후로 오히려 주문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 고객 요청이 더 많다. 그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실적 내용에서 어떤 거 나왔나 보면은 일단 비스트라 에너지에서 먼저 이제 내놓은 자료가 2009년에서 2024년까지는 이제 연평균 전력 수요 증가율이 여기 PJM에서 하는 거는 0.3% 증가했고 그리고 알콧 이 ERCOT 여기 텍사스 전력 그 위원회죠. 그쪽에서는 2% 증가했더라. 지난 15년 동안 그 텍사스 쪽에서 2%. 그러니까 텍사스에 계속 뭐 이주민 많이 늘어나고 공장도 많이 짓고 하니까 여기가 그래도 여기 PJM 지역 약간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이런 쪽보다는 상승을 많이 했는데 근데 25년에서 2030년 이때 되니까 이게 전력 수요 증가 전망이 지난 15년 동안에는 이 PJM 지역에서 PJM이 주관하는 데서 0.3%씩 연평균 증가했다, 전력 수요가. 근데 앞으로 5년간은 연평균 3.2% 증가할 거다라고 새로운 자료를 이제 비스트라에서 공개를 했고, 그다음 엘콧, 텍사스 쪽에서도 5.4%씩 연평균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지난 15년보다는 앞으로 5년은 전력 수요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스트라 에너지에서 써놓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책 위반자들이 전력 공급 관련해서 전력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전력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가하니까 전력 불안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제 뭐 데이터 센터나 이제 거주 뭐 다양한 리쇼어링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뭐 자연재해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전력 안정성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비스트라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뭐 AI 데이터 센터 결국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도 전력 수요가 증가하지만 이거는 전력 수요 성장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왜냐면 현재 미국에 결국 주거도 계속해서 이 주거 관련해서도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또 석유나 가스 사업도 미국에서 드릴 베이비 드릴이죠. 더 채굴하는 과정에서 전력 수요 증가하고 그리고 현재 미국에다가 다 공장 지으라고 관세 엄청나게 부과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지금도 엄청나게 다들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온쇼어링 발생하고, 그다음 데이터 센터,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결국 전력 수요 앞으로 5년 동안 더 가팔라질 거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력 수요 관련해서 일단 비스트라 에너지에서는 비스트라는 천연가스 발전소가 가장 많고 그다음 갖고 있는 자산이 원자력입니다. 그 외로는 이제 석탄 발전소도 꽤 갖고 있는데 석탄 발전소 관련해서는 비스트라 측에서 2027년에 석탄 발전 다 중단시킬 거고 이 중단하는 석탄 발전소 뭘로 대체할 거냐? 이게 뭐 SMR 이야기도 있지만 SMR은 자기들 봤을 때 2035년 뭐 그 정도 전망하고 이제 가스 발전 결국 다 천연가스 발전으로 갈 거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어제 주가 왜 이렇게 하락했고 최근에 유틸리티 기업들 주가 많이 하락하냐? 며칠 전에 체크했던 결국 코로케이션 이슈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력 수요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일단 데이터 센터가 그래도 주도하지 않습니까? 이 전력 수요 증가를. 근데 현재 발전소 옆에다가 데이터 센터 같이 붙여서 짓는 이 코로케이션 관련해서 정책 입안이 확실히 안 됐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FERC 연방 이제 전력규제위원회 하고 조금 이제 적극적 토론 과정에 있다 그런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결국 이 코로케이션 관련해서 왜 이렇게 자꾸 좀 뭔가 지침이 이제 안 나오고 이제 지연되고 있냐? 왜냐면 미국 역사상 이제 발전소 옆에다가 데이터 센터 바로 붙여서 짓고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이랑 같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전례 없는 일이라 이게 명확한 지침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어제 비스트라 에너지 주가 좀 급락하고 한든 이 코로케이션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락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NRG 에너지도 며칠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도 전력 관련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이 미국의 전력 부하 증가율 똑같습니다. 여기 미국 동부 PJM에서는 지난 5년 동안은 5년이 아니라 2016년에서 2020년까지는 이 PJM에서 전력 부하가 4% 감소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력 수요가 감소한 거죠. 알콧, 텍사스에서는 8% 증가했는데 2020년에서 24년 보니까 PJM에서 8% 증가하고 얼콧 여기 이제 텍사스에서도 22%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확실히 전력 부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전력 수요 계속 증가할 것으로 현재 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RG 에너지에서도 꼭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전력 시장은 전기와 산업, AI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현재 구조적 변화에 있다 라면서 NRG 측에선 더 강한 노조로 전력 관련해서 현재 슈퍼사이클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결국 여기도 똑같습니다. 뭘 강조하냐? 여기도 SMR은 한 2030년이 넘어가야 된다. 거의 2035년 이야기를 거의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NRG도 SMR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결국 뭘 하냐? 그럼 그 전에 일단 천연가스 관련해서 한 26년, 27년까지 로드맵이 있는데, 근데 28년에서 거의 2030년까지 이제 그 더 천연가스 발전소를 더 해야 한다. 근데 천연가스 발전소 관련한 핵심 부품이랑 터빈이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를 겪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NRG 측에서는 이 천연가스 발전소 관련 부품이나 터빈 공급 부족이 앞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앞으로 수년간 의미 있는 공급 해결이 예상되지 않고 공급 부족, 그러니까 만성 공급 부족으로 계속될 거다 전망하고 있고요. 결국 이거 해석하면 이 천연가스 터빈 업체 가격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NRG 측에서 이야기한 거는 딥시크 이후로 고객 문의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고객 문의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NRG에서는 무슨 소리냐? 오히려 고객 문의 더 반대로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탈렌 에너지 여기는 아마존이랑 코로케이션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기업이죠. 탈렌 에너지도 여기 PJM 지역에서 사업하는 친구인데 여기 탈렌 에너지는 아마 메릴랜드주랑 그 어디죠? 네, 메릴랜드랑 아마 펜실베이니아 그쪽에 발전소 꽤 많이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도 지난 1년 동안 주가 거의 한 150% 이상 올랐는데 여기 오른 데는 아마존이랑 코로케이션 이슈가 있었죠. 탈렌 에너지 발전소 옆에다가 아마존 AWS 데이터 센터 짓는다 하는 거였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현재 2022년 FERC에서 내놓은 자료, 그러니까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그때 이제 내놨을 때는 그러니까 2022년에 29년까지 미국의 여름철 피크 시즌의 전력 수요 전망이 어떻게 될 거다 내놓은 자료 대비해서 2024년 작년에 FERC에서 29년까지 전력 수요가 어떻게 될 겁니다. 자료를 내놓은 걸 보니까 오히려 그 2년 전, 그러니까 22년에 내놨던 보고서 대비 24년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전력 수요가 여름철에 5배나 더 증가할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내놓기를 했고요. 결국 이거 여름철 피크 시즌에 왜 이렇게 전력 수요 크게 증가하냐? 결국 데이터 센터랑 AI 그리고 앞으로 제조업 그리고 전기화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필연이다 강조하고 있고 탈렌 에너지가 현재 여기 PJM이랑 PJM 안에 그 여기가 아마 필라델피아 쪽으로 알고 있는데 PPL 존이 이쪽에서 계속해서 전력 수요 충족 위한 신규 가스 발전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현재 이 유틸리티 기업들 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가스 발전이고요. 다들 천연가스 관련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탈렌 에너지도 최근 일부 사람들은 데이터 센터가 주도할 전력 수요 증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근데 탈렌 에너지에서 딱 답을 합니다. 시장 펀더멘털 현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흥분 상태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전력 수요 증가를 거의 확신에 찬 듯이 다들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다 똑같습니다. 여기 유틸리티 기업들 하는 이야기가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하나요? 근데 전력 수요 증가할 거라는데 전력 요금 올라가는데 근데 결국 문제는 이게 다 콜로케이션 데이터 센터를 발전소 옆에 붙이는 이 콜로케이션 관련해서 FERC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침이 나와야 결국에 이 기업들이 뭐 다시 좀 힘을 찾지 않을까? 결국 기업들 뭐 주가가 좀 발발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콜로케이션 관련한 지침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촉매제가 돼서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유틸리티, 발전소 기업들은 최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좀 영감을 얻은 건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결국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의 미래가 있는 건지 다들 어쨌든 SMR 이야기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30년, 35년 정도를 이야기 많이 하고 그 전에 뭐 해야 되냐? 다 천연가스 이야기 하는데 결국 천연가스 공급이 너무 부족하고 그러니까 천연가스 공급 부족이 아니라 가스 터빈 공급 부족입니다. 가스 발전소하고 가스 터빈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 이야기하는데 뭐 사실상 미국에 가스 터빈 만드는 기업 여기밖에 없고요. 지번호가 뭐 다른 업체들도 있지만 어쨌든 대장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터빈도 팔고 같이 전력 인프라도 파니까 좀 유틸리티 기업들의 많은 이런 투자 지출 관련해서 좀 뭐 결국에 주문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랑도 또 같이 봐야겠죠. 천연가스 발전소 계속 천연가스 발전소 지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수요 공급 논리상 당연히 천연가스 많이 태워야 되면은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오른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천연가스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이런 건 또.
그 천연가스 관련해서 뭐 에너지 기업들 다 천연가스 사업하지만 진짜 천연가스 딱 하나만 사업하는 기업은 S&P 500의 EQT 하나밖에 없죠. 여기가 S&P 500 내에서 원래 천연가스 업스트림 전문 기업이었는데 그 파이프라인 하나 인수해서 이제 미드스트림까지 같이 하는 좀 그 수직 계열화가 완료된 기업인데 왜냐면 천연가스는 다운스트림이 없죠. 업스트림, 미드스트림밖에 없어서 EQT가 유일하게 수직 계열화된 그 순수 플레이어인데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현재 천연가스는 좀 가격이 좀 증가할 것으로 베팅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해진다. 결국 이게 공급이 왜 조금 타이트해지냐? 공급이 부족이라기보다는 공급이 타이트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천연가스 미국의 셰일 혁명 지대가 몇 개 있는데 가장 유명한 데가 뭐 퍼미언 분지가 유명하고 또 천연가스 많이 나오는 데는 아팔라치아가 유명한데 근데 현재 그 외에도 하이네스빌 지역에서도 수년간 이 천연가스 관련해서 투자가 부족했다 보니까 재고가 부족할 거고 아팔라치아도 현재 파이프라인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퍼미언 분지 쪽에도 2026년까지 신규 파이프라인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즉 이게 빨리빨리 천연가스를 다시 더 채굴하고 싶어도 더 뽑아내고 싶어도 짧은 시간에 이걸 단숨에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그게 가스 생산량 늘리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늘려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결국 이야기하는 거 보면 가스 가격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EQT에선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 아닌가 싶은데 EQT 측에선 가격 상승을 좀 예견하면서 25년, 26년에 결국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수요 파괴가 나타나야 이 재고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이 과거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했을 때도 엄청나게 치솟았었죠. 근데 이게 결국 왜 하락했냐면은 뭐 전쟁이 끝나서 하락한 게 아니죠. 물론 따뜻한 날씨 영향도 있었는데 이거 그냥 수요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비싸면은 사람들 천연가스 안 태우고 태양광 설치도 하고 이제 그냥 석탄을 때우죠. 오히려 석탄을 때우는 그런 이제 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했는데 결국 수요 파괴가 나타나는 게 뭐 좀 그걸 우리는 예상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EQT 측에서도 뭐 26년까지 추가 생산 투자 계획이 없다 보니까 펀더멘털은 강화되고 공급은 타이트할 거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현재 하이퍼스케일러나 전력 생산자들이랑 직접적인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원래 한두 분기 전까지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나 전력 이제 관련 전력 생산자들이랑 조금 이제 천연가스 발전소 관련한 좀 우리는 희망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계약 관련한 가시적 징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 있었고요. 근데 결국 이거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콜로케이션 관련해서 지침이 나와야 그때부터 뭔가 시작되는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근데 천연가스 가격이 그렇다고 막 무제한 뭐 미친 듯이 상승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딱 조건을 달더라고요. 25년, 26년은 우리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26년 이후부터는 이게 결국 미국의 천연가스가 조금 부족해진다 논지 중에 미국 안에서도 수요가 생기는데 LNG로 다 수출해버린다 그런 게 있죠. 이제 유럽이랑 아시아로 수출한다. 근데 26년 이후부터는 카타르에서도 LNG 관련해서 추가 이제 확장이 나타나면서 좀 유럽 시장에 카타르 LNG가 들어가고 그다음 퍼미언 지역에서도 공급 증가가 26년 이후부터는 계획돼 있다 보니까 뭐 그 뒤로 천연가스 가격은 모른다. 근데 25년, 26년은 좀 긍정적으로 기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 EQT에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기업도 같이 봐보면 뭐 천연가스 미국의 순수 플레이어 기업이죠. S&P 500에서는 최근에 뭐 가치 주가 쫙쫙쫙 시장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결국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코로케이션 그 관련해서 지침이 나와야 프로젝트가 그때부터 뭐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뭐 다 돌아가고 천연가스 발전소도 빨리빨리 짓고 발전소 옆에 데이터 센터 짓고 하는 건데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이 기업들 주가가 상당히 재미가 없는 모습 최근 좀 조정을 받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